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포입니다. 오늘 코인포의 실전 매매 특강 1강 손절과 익절편에 이어서 2편 지지와 저항편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몹시 반갑습니다. 1강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할 테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만 영상을 넘기셔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번 1강에서는 손절과 익절에 대한 기준 그리고 진입한 매매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오늘 2강 지지와 저항편에서는 이제 매매에 대한 진입점, 매매를 실행하는 근거가 되는 지지와 저항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첫 번째가 지지와 저항인지 그것도 다른 것들과 함께 다루지 않느냐 하면 지지와 저항이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지와 저항만 공부를 잘 하셔도 충분히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저 또한 거의 지지와 저항만 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또 수익도 내는 트레이더입니다. 또한 지지와 저항은 단순히 수평적인 지지 저항뿐만 아니라 추세적인 지지 저항 그리고 패턴적인 지지 저항 등 차트 분석을 할 때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우셔야 하는 차트 분석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래이며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배워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차트가 있는 다른 다양한 상품들 주식이나 원자재, 외환 등을 거래할 때도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지와 저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지와 저항의 기본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뒤 실전 매매 특강이니만큼 어떤 자리에서 지지 저항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최근 실제로 비트코인 단타 거래를 진행했던 자리들을 되짚어보며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3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와 저항을 통해 매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은 계속 저항으로 인식을 해서 매매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은 계속 지지를 받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통해서 매매에 임합니다. 두 번째, 수평적인 지지 저항이든 추세적인 지지 저항이든 관계없이 많이 지지받았거나 많이 저항을 받은 구조물일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평적인 지지 구간의 경우에 이렇게 2번 지지받은 지지 구간보다 이렇게 3번 지지받은 구간, 3번보다는 4번 지지받은 구간이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추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번 지지받은 지지선보다는 이렇게 3번 지지받은 지지선, 4번 지지받은 지지선이 더 신뢰도가 높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뢰도가 높은 지지 저항 구간은 당연히 매매 활용도도 훨씬 더 높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지지 구간을 이탈 시에 저항이 되고 저항 구간을 돌파 시에 지지가 된다 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서로 뒤바뀌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라는 말은 이 해당 가격대에서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강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해당 가격을 저렴하다 혹은 바닥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많이 매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격이 이제 이탈되었을 시에 가격이 다시 해당 부근까지 접근했을 때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이 본전이라도 찾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당 구간은 원래 지지를 받던 구간인데 이탈되니까 매도세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구간이 되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제 차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항 구간의 경우에 이렇게 강한 매도세가 작용을 하고 있다가 돌파가 됐을 때 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내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내가 상승을 놓쳤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차 다 같은 가격까지 왔을 때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지지와 저항이 서로 이탈됐을 때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트레이더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매수 매도를 하기보다는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특정 구간을 저항 구간으로 인식하거나 저항 구간으로 인식하고 매도를 하거나 특정 구간의 지지 구간으로 인식하고 매수를 한다. 이 본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개념 설명은 끝이 났고요.
이제 우리가 매매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지지저항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지저항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할 텐데요. 사실 피보나치를 활용한 지지저항, 보조지표를 활용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지지저항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주로 제가 매매에 적극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수평적인 지지저항과 추세를 활용한 지지저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먼저 수평적인 지지저항입니다. 이는 동일선상의 저점과 고점 혹은 거래가 많이 일어난 매물대 자리에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심리적인 부분이 강한데요. 예를 들어서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저점 하나가 생겨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 구간에서 저점이 찍혔다라는 이야기는 이 구간에서만큼은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차 가격이 해당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가 좀 더 강했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매수세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 더블 바텀 패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진입하는 트레이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만약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런 지점을 이제 넘게 되면은 해당 지점은 쌍바닥, 더블 바텀 패턴에 의거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다음번에 가격이 또 내려온다라고 해도 지지선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죠. 저항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나온 이후에 동일선상의 고점이 두 개가 발생을 하면 해당 구간은 더블탑, 쌍고점 패턴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또한 매물대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지저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물대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거래가 많이 일어난 구간을 의미를 하는데요. 실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구간이 매물대가 되는 구간이죠. 거래가 누가 봐도 척 봐도 많이 일어난 구간, 이런 구간을 트레이더들이 지난번에서도 이런 가격에서 매도세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또 매도세가 나오겠지, 아니면 돌파가 나왔을 때는 지지를 받겠지, 이런 판단을 내리고 매수 매도를 하는 구간이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됐을 때에는 또 한 번 저항으로서 인식을 하고 또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구간으로 남게 되겠죠. 하지만 사실 이게 실전 매매 특강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매물대 분석을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횡보가 길어지거나 하는 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구간이 다 매물대 같아 보이고 매물대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매물대 분석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물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지지와 저항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토대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인데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지지 저항을 분석할 때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 실제로 가격이 어디서 지지를 받았으며 가격이 실제로 어디서 저항을 받았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전 차트를 토대로 발생했던 저점과 고점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구간을 토대로 매물대 분석을 하는 것이 매매에 있어 더 유리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실제로 거래가 더 많이 된 구간은 이런 구간이 맞지만 저점과 고점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곳은 이런 구간이 더 명확하게 보이죠. 이제 두 번째인 추세를 활용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추세를 활용한 지지와 저항은 최소 2개 이상의 저점과 고점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상승 트렌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상승 추세를 그릴 수가 있겠죠. 추세를 통해서 향후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과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여기가 추세에 대한 지지 구간이니까 한 번쯤 매수를 받아볼 만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을 때는 가격이 한 번 더 추세에 접근했을 때 나는 이런 곳에서 매도 거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그릴 때에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추세를 처음 그려보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최근에 생긴 저점이나 고점을 토대로 신뢰성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의미 없는 이제 추세를 그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짧은 타임테이블에서 짧은 시간대에서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저항을 그려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그려버린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린다던가. 이 추세는 여러분들이 물론 그려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추세선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트를 토대로 이렇게 추세를 그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세는 매매에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 추세는 가격이 약간이라도 이렇게 이탈이 될 시에
다시 이렇게 추세를 수정해서 그려야 되겠죠. 최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점이나 고점을 토대로 추세를 그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너무 최근 차트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시면 틀린 추세 작도법 중에 하나이고요. 뿐만 아니라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잘못된 예시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인 각도,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거나 이렇게 너무 완만해도 여러분들이 해당 추세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추세를 활용한 지지저항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이 이탈될 시에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저항선을 돌파 시에는 지지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던 추세가 이탈될 시에 이 구간은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돌파 시에는, 이 추세를 돌파 시에는 이런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6월 16일에서 26일 이제 진행됐던 트렌드, 이 추세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 해당 가격과 추세의 괴리율이 너무 심하게 벌어지면 해당 추세는 구조물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추세를 활용한 지지저항 매매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최근의 지지 추세나 저항 추세만을 가지고 매매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뢰성이 높았던 추세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추세를 늘려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겠구나 라고 활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말이 안 되죠, 이 거래는. 근데 기본 개념과 원리 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제로 제가 지지저항을 통해서 단타 매매를 했던 구간들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그렇다면 제가 어떤 구간에서 주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장 최근에 분석을 해서 지지 구간을 토대로 매수를 했던 구간인데요. 2021년 7월 8일 오후 9시 BTC USDT 페어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진행했던 구간입니다. 실제로 이전 방송에서도 이런 신뢰성이 나름 있는 추세에 대한 이탈의 인식이 됨으로써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런 이제 매물대 자리, 이런 매물대 자리까지 가격이 만약에 드랍될 시에 한 번쯤은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분석을 했던 가격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을 보시면 실제로 지지와 저항이 잘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매물대 구간이고,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이후에 이탈되고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고, 또 돌파가 되니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서는 한 번쯤 매수세가 나올 수 있겠다, 지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진행했던 가격대인데요. 실제로 추세가 이탈되면서 이렇게 하락이 발생을 했고, 제가 정확히 매매를 들어간 구간은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가격이 지지받고 가격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전 저점을 이탈한 이런 구간까지 손절을 잡고 최소한의 1대1 거래를 실행을 했는데요. 또 그 전에 이제 단순하게 추세 하나만으로도 매매를 했던 구간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구간이죠. 2021년 6월 29일 오전 10시 마찬가지로 BTC USDT 페어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진행을 했던 구간입니다. 저도 솔직히 단순하게 상승 추세라고 해서 추세에 닿았을 때 그냥 이런 추세에 닿았을 때 그냥 매수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그려놓고 저항 추세에 닿았다고 해서 그냥 매도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거래를 잘 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거래를 선호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손절을 잡기도 좀 애매하고 정확하게 해당 추세에서 반등 혹은 하락이 일어나지 않을 시에 이후의 대응이 조금 애매해지기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격이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흐른다거나 하면 대응이 조금 애매해지기 때문에 제가 선호를 하지는 않는 매매인데, 이런 식으로 신뢰도가 높은 추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지지를 받았던 추세죠. 그래서 5번째도 이거는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구간에 손절을 잡고 정확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현물로 매수를 하기도 하면서 실제로 거래를 진행을 했었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본절가 스탑을 걸고 추세 매매를 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면 나는 거래를 스탑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이렇게 추세가 이탈됐을 때 저도 매매를 종료를 시켰고요. 입절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근데 이때 되돌림이 이렇게 약하게 나오지 않고 강하게 나와서 한 번 더 이런 트렌드를 터치했다면, 저는 이제 이 5번 지지를 받았던 이 추세선이 저항으로 바뀌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아마 매도 거래까지 진행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자리는 나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매매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차트가 이런 구간까지 되돌림을 크게 주었을 시에는 손절을 잡기도 사실 매우 쉽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도 거래를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전 고점이 이탈되는 이런 자리, 그거보다 약간 더 길게 이런 식으로 스탑을 잡고 거래를 하면 되는 자리이거든요. 직전 고점을 토대로 손절을 잡거나 그거보다 좀 더 널널하게 잡고 수익은 최소 1대1 자리 이상 좋은 손익비
수익비를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요. 이렇게 이탈된 추세에 대해서 되돌림을 줄 때 매도 또는 매수 거래를 하는 거래를 제가 매우 선호하는 이유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 중일 때 이렇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하는 역매매 거래이기 때문에 평단가도 추격매매나 돌파매매와 같은 다른 매매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좋고 저의 개인적인 매매 경험을 토대로는 승률과 손익비 또한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되돌림 리테스트를 통해 매매를 하는 구간 중 그 모습이 아주 정석적으로 잘 나타났던 구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구간들이죠. 6월 24일 오후 12시 30분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그려놓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돌파 이후에 되돌림, 첫 번째 되돌림, 두 번째 되돌림, 세 번째 되돌림 6월 26일 오후 5시 45분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추세에 대한 구조물적인 지지를 받았었고요. 6월 27일 오전 6시 이런 구간이죠. 가격이 하락 추세에 대해서 지켜주면서 떨어지다가 돌파 이후에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간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구간은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좀 아쉬워했던 구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7월 3일 오전 6시입니다. 이런 트렌드를 그려놓고 매매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요. 아침이라 자고 있어서 제가 매매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신뢰성이 높은 하락 추세에 대해서 가격이 추세를 잘 지켜주면서 빠지다가 첫 번째 돌파 이후에 첫 번째 되돌림 그리고 이 돌파된 하락 추세에 대해서 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새로운 추세를 만들면서 잘 올라갔던 차트입니다. 사실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패턴매를 공부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패턴 또한 기본적으로 지지 저항을 토대로 목표가나 이후 가격의 향방을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시나리오 매매에도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7월 10일 현재 차트를 기준으로 저는 비트코인의 매도 거래 기회, 그러니까 숏 거래 기회만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매물대국은 34,600달러 가격보다 이제 가격이 아래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선 또한 이탈이 된 모습이고요. 주봉으로 사실 보자면 항상 캔들의 마감이 이제 꼬리가 달리고 항상 34,600달러 위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감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봉으로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 구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매수 거래를 보려면 최소한 이 가격대 위에서 가격이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이후에 저는 매수 거래에 참여하겠다 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정해두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매매 계획을 짜고 시나리오 매매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는 같은 보조지표 RSI를 보고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같은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들도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시고요. 해당 영상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과 어떤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강 제2강 지지와 저항 편에서는 매매를 진입하는 구체적인 자리와 그 근거를 잡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1강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간단한 숙제를 또 하나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어드릴 숙제는 5분봉 이상의 타임프레임에서 비트코인이건 알트코인이건 혹은 다른 상품이건 관계없이 지지와 저항을 통해 최소한 10번 이상의 매매를 해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목표로 삼고 기간은 상관이 없으나 중요한 것은 매매의 승패와 익절 이후 본절이면은 승리로 카운팅을 합니다. 본절이면은 무승부로 카운팅을 해야 되겠죠? 승패와 매매를 들어간 기준과 근거 등을 한번 잘 기록해보세요. 당연히 손절과 익절 기준을 다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네, 오늘 코인포이 실전 매매 특강 제2강 지지와 저항편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코인포이 실전 매매 특강 제2강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보시고 많은 누적 수익을 거둬들이는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포였습니다.